가격 위치가 중요하다. 지금이 쌀 때냐 비쌀 때냐. 인천은 많이 떨어졌고 가격 위치가 좀 낮은 편이구나. 경기도는 중간이고 서울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6년 동안 떨어진 거에 한 2배 가까운 수치가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고 서울이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저는 부동산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투자를 계속 해온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동산 경매 기초반, 실전반 강의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경매 멤버십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책 3권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출간된 책은 부동산 경매 첫걸음이라고 부동산 경매를 처음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잘 집필을 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 활동도 꽤 오래전부터 좀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여러분들이랑 이제 소통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최근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그래프를 보시면 03년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고요. 빨간색이 서울, 주황색이 경기도고요. 보라색이 인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비슷해요. 패턴이 이 수도권으로 이제 같이 묶여서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는데 파도가 좀 심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기도 했다. 또 이번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상승폭이 컸고 또 하락폭도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제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지난 상승 사이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별로 안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 오른 게 아니라 그 전 사이클에서는 98년도부터 수도권이 상승을 했어요. 서울을 비롯해서. 그리고 상승폭도 이번 사이클의 상승폭이랑 사실 비슷해요. 그 전에도 많이 올랐었고 10년 동안 올랐었거든요. 98년도부터 08년도까지. 그리고 이렇게 하락을 했고 하락을 한 거는 한 5, 6년 동안 하락을 했죠. 그리고 다시 우리 그 직전 상승 사이클이었던 14년도부터 21년, 22년도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이 상승 기간은 한 8년 정도 되네요. 그리고 나서 쭉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폭이 과거에 한 5에서 6년 정도 하락한 폭보다 오히려 1년 정도 기간 동안 하락한 폭이 훨씬 더 컸어요. 특징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건데 가격 위치가 중요하다. 지금이 쌀 때냐 비쌀 때냐, 오르면 얼마나 올랐고 떨어지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 요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연두색 선이 나오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거의 직선 형태에 가깝죠. 우상향을 쭉 하죠.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 왜?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왜? 화폐 통화량이 많아지니까. 자유로운 경제적인 현상인데요.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실물 자산 또한 그게 이제 부동산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가를 기준으로 때로는 높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요. 때로는 더 낮은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 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쭉 하락을 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물가 수준보다 더 아래에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천은 많이 떨어졌고 가격 위치가 좀 낮은 편이구나. 경기도는 중간이고 서울은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잖아요. 주목해야 될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하락을 보시면은요, 한 6년 정도의 기간 동안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런데 현재는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6년 동안 떨어진 거에 한 2배 가까운 수치가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하락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격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뭐냐면은 PR이라는 지수예요. 부동산 가격을 연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지금 평균, 서울 같은 경우 평균 17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17년 동안 소득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지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는 개념인데 아까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연봉도 계속 오르죠. 그러니까 소득도 계속 올라요. 꾸준히 계속 올라왔고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가격도 그 소득이 오르는 만큼 예를 들어서 연봉이 1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1억 1000이 됐어요. 그럼 아파트가 10억이었던 게 11억이 되는 게 적정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면은 이렇게 PIR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르지 않으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가겠죠, 가격이. 적정 수준만큼 올라가면은 이제 평형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많이 올랐고 서울이 엄청나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왔다가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균에 비해서 서울의 아파트는 가격 위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
6년 동안 요만큼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 하락을 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요. 서울은 결국 일이 다시 떨어져야 되거든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은 PR도 떨어지겠죠. 또 다른 방법은 가격이 안 떨어져도 안 떨어진 상태로 시간만 계속 끌으면, 그러니까 소득은 계속 높아질 거니까 시간만 흘러도 PIR이 떨어져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어떻게 전망을 하냐면요. 이 상태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그게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는 그건 이제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돼요. 어쨌건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PIR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쭉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낮아진 상태에서 상승을 해야지만 그 상승의 힘이 강해요. 그래서 이때 반등을 했지만 그 상승의 힘이 강하지 못했던 이유도 당연히 높은 상태에서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결국 낮은 상태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과거에 꽤 오랜 시간을 하락과 시간을 거쳐서 이만큼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락한 폭이 이미 많이 짧은 시간 동안 하락을 했다고 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더 하락하는 것보다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PIR이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게 인천이에요. 확연히 이게 느낌이 다르죠. 아까 제가 인천 같은 경우는 전에 그래프에서 야 이거 물가지수보다 오히려 더 낫네.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인천은 지금 평균치에서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가격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의 수도권. 그럼 경기도는 뭐냐? 이 서울과 인천의 중간 정도 지점에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 경기는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그런데 KB에서 제공한 데이터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강남권은 좀 비싸고 남부권은 좀 저렴하고 그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게 또 달라요. 희한한 게. 그래서 서울은 굉장히 좀 넓게 봐야 되는데 딱 두 가지로 좁히자면은 강남권과 강북권. 근데 그 움직임이 저는 다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강북권에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지금 고점 대비 30%에서 35%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렇게 하락을 한 아파트들은 그 박스권에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5% 내지 10% 정도밖에 하락을 안 한 그런 강남권들이 있어요. 그런 좀 덜 떨어진 아파트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박스권이 아니라 그 아래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현재 5% 내지 10% 또는 지금 최고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인근에 어떤 특별한 대형 호재거리가 있다면 모를까. 그럼 그 호재거리가 이제 그 하락을 잡아주면서 이제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거 하락했던 폭만큼 오히려 덜 떨어진 아파트들은 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이미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그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서서히 PR을 낮춰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요. 부동산 매매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경매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매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미치고 경매에서 제공을 하는 경매 데이터인데 이 막대 모양이 뭐냐면은 경매 진행되는 건수예요. 그 경매 숫자고 그리고 쭉 이렇게 파란색 선들은 낙찰가율, 그러니까 매각가율, 그러니까 감정가 대비 어느 정도의 금액에 낙찰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보시면 지금 경매는 과열되고 막 그러고 있다. 일단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경매 숫자를 한번 놓고 볼게요. 경제가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안 좋아. 부동산 경제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고 막 이럴 때 아무래도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겠죠. 지금도 되게 안 좋죠. 수도권은 수치가 좀 다시 좀 좋아지고 있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죠. 1년 전, 2년 전은 더 안 좋았고 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 물건이 굉장히 막 쏟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 경매 물건이 제일 많았던 시기가 과거 부동산 정말 안 좋았을 때가 13년도가 거의 저점이었잖아요. 수도권이. 근데 그때보다 04년도 이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경매 수도권에 매물이 08년도부터 이제 가격 떨어지고 이랬을 때는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 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 숫자 보시면 오히려 그때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락하고 했어도 04년도가 뭐였냐면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이제 카드 대란, IMF 이후로 막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서 뭐 소비 진작을 막 하고 지나가던 고등학생도 막 카드 발급해주고 이랬던 시절, 그 버블이 터지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신용불량자가 발생이 됐던 시기가 이제 04년도가 이제 정점이었어요. 02년, 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가 수도권의 경매 숫자가 제일 많은 시기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제일 안 좋았던 13년도가 그거보다 오히려 적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적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수도권의 부동산 전체적인 경매 숫자고요. 자, 이제 아파트만 놓고 볼 거예요. 아파트만 놓고 보면은 04년도 이때보다 오히려 13년도가 더 많죠. 이때가 더 많아요. 아파트는. 지금은 어때요? 현저하게 적죠. 뭐 비교할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예전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여전히 수도권의 아파트로 진행되는 경우의 숫자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리 생각보다. 야, 그러면은 요즘 뭐 쏟아지고 있다라는 게 뭐지? 그게 뭐냐면은요, 빌라 오피스텔이에요. 보시면 과거 이 높은 수치랑 비슷한 수치까지 올라와 있죠. 이게 특히 서울, 오히려 경기, 인천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전세 사기 뭐 그거의 일환으로, 그리고 아파트를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제 빌라를 많이 짓기도 했고, 그리고 빌라 쪽으로 또 많이 이동을 하기도 했고, 이제 그게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서울의 빌라 오피스텔, 결국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건 이거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원하는 아파트 경매 물건은 별로 없고 빌라만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괜찮은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과연 아파트로도 우리가 경매 수익이 좀 될 만큼 싸게 낙찰이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요즘에. 네, 그래서 제가 엄선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에 계속 낙찰되고 있는 분위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아파트죠. 뭐 전용 이제 84, 뭐 9평이라고 하죠. 네, 9평 아파트가 지금 경매로 진행이 됐고, 얼마 전에 이제 낙찰이 됐고요. 여기 시세가 9억 8천 정도 돼요. 지금 현재 9억 8천이 가장 저렴한 매물이에요. 최근에도 9억 중반에 실거래가 됐었고요. 그리고 요즘 매수 심리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거래량도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호가가 3천 정도 지금 높게 나온 거는 이게 어떤 무리가 될 만한 지금 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아파트를 부동산 가서 살려면 9억 8천 밑으로는 없어요. 이게 제일 싼 매물이니까. 그럼 시세를 한 9억 8천 정도로 보고요. 얼마에 낙찰이 되냐면요, 8억 6,500, 1억 2, 3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죠. 이게 이 아파트가 한때는 13억 중반까지도 거래가 됐었어요. 14억 5천 이렇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쭉 빠진 금액이 호가는 9억 8천, 이런 가운데서 더 싸게 8억 6,500 이렇게 낙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떤 아파트들은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 또한 이제 그 유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 정도 한 9억 중반에서 10억 중반 정도의 가격을 한동안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런 가운데 8억 중반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면은 이거는 실거주 목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낙찰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경기도도 한번 보죠. 경기도 중에 이제 의정부예요. 최근에 낙찰된 건들을 보시면 이것도 이제 4억 4천 정도 돼요, 시세가. 그런데 낙찰가는 3억 1,500. 이것도 한 1억 2천, 3천 정도 싸게 낙찰이 됐죠. 근데 얘는 낙찰가율로 본다면 훨씬 더 낮죠. 인천도 한번 볼까요? 레미안 부평도 현재 한 7억 9천이 제일 저렴한 매물인데 6억 7천100, 200 이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이것도 한 1억 한 2천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됐죠. 지금 분위기가 어떤 물건들은 30명, 40명 막 입찰을 해서 뭐 시세보다 한 2, 3천 그 정도 싸게 낙찰이 되거나, 또 오히려 어떤 것들은 시세랑 비슷하게 낙찰이 되는 건들도 있어요. 그런 건들은 요즘뿐만이 아니라 계속 있어 왔고, 그런 물건도 있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물건도 어쩌다가 이렇게 막 대박이네가 아니라 계속 매주마다 이런 물건들은 몇 건씩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어요.